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상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또 영상에 관련된 질문도 많고, 저도 영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유튜브 촬영도 하게 되고 그렇네요. 자, 제가 하면서 느꼈던 좀 불편한 것들, 좀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주로 제가 교회나 또 학원이나 또 이런 강의장 이런 데다가 음향이나 영상을 한 번에 디자인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여러 종류의 카메라들을 좀 써보게 되고, 또 스위처도 써보게 되고, 또 스트리밍도 해보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들을 한 번 더 더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시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런 스위처들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요거 차이점도 보고, 그 다음에 카메라, 이런 카메라도 있지만 PTZ 카메라들이 있는데, 과연 PTZ 카메라는 어떤 게 좋으냐 한번 비교도 해보자. 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런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신호를 가지고 여기에 출력 단자가 있죠. 여기도 이거는 HDMI 미니가 될 거예요. 이런 케이블을 우리가 HDMI 케이블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좀 작은 거를 HDMI 미니라고 하고, 좀 더 반 사이즈 있어요. 마이크로. 그런 것을 우리가 마이크로 HDMI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송하는 방식이 있고요. HDMI 말고 SDI 방식, 이렇게 BNC 케이블처럼 돼 있어 가지고 가운데에 심이 있어서 동축 케이블이라고 하는 동축 케이블, 코엑시얼 케이블, 이런 케이블을 우리가 SDI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HD급을 쓰니까 HDSI라고 하겠죠? 이런 케이블들이 있고요. 두 가지 종류를 많이 씁니다. 근데 HDMI 같은 경우는 전송 거리에 제약을 좀 받는 것 같은데요. 보통 10m, 15m 정도를 넘어가는 순간 여기에 칩셋을 넣어서 방향을 한쪽 방향, 입력 방향, 출력 방향을 정해서 쓰는 것도 있는데, HDMI는 일단은 좀 불안정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패치라든가 이런 때는 괜찮은데, 좀 먼 거리 전송할 때는 조금 안정성을 위해서 이렇게 SDI 케이블 쓰는 게 좀 유리하겠다. 설비를 할 때도 가까운 거리 10m, 20m 이내는 웬만하면 HDMI 쓸 수 있겠지만 SDI를 쓰는 게 좀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그 이상 됐을 때는 SDI 케이블 쓰는 게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개념에서 콘솔을 먼저 한번 볼게요. 얘는 우리가 좀 많이 사용됐던 블랙매직의 아템 미니 프로 ISO란 거예요. 저도 이거 하나 사보니까 또 프로가 나오고, 아템 미니 사보니까 프로 나오고, 프로 나오니까 ISO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사면 살수록 돈이 비싸죠. 예, 프로로 되면서는 여기에 그 아템 컨트롤을 통해서 스트리밍이 바로 돼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스트리밍에 온 에어를 누르면, 이렇게 온 에어를 누르면 스트리밍이 되죠. 얘가 스위처로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스트리밍만 별도로 보내는 장치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 별도로 레코드도 할 수 있죠. 레코드 누르면 레코드가 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USB 단자를 통해서 녹음도 되고 녹화도 되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거보다 프로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게 ISO인데, 얘는 개별적으로 녹화가 된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언제 필요할까? 내가 동시에 여러 카메라를 가지고 뮤직비디오 찍듯이 공연을 찍는데 그 스위처를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씩 녹화를 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이게 꼭 필요하죠. 프로덕션에서 제작할 때는 많이 써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아템 미니 프로 정도만 써도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훨씬 유리하고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스트리밍만 되는 기능이 있는 장비 같은 경우 중에는 아자의 헬로우라는 제품이 있고 비데온 제품도 있는데, 그런 제품들은 150에서 180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얘는 7, 80만 원, 80만 원, 90만 원 정도 사니까 생각보다 많이 싸죠. 그러니까 스위처 말고 그냥 이렇게 스트리밍만 심리적으로 편하게 누르고 끄고 할 수 있도록, 컴퓨터 연동되기 초기에 컴퓨터 세팅만 해놓으면 그다음부터 컴퓨터 연동되지 않더라도 랜선을 직접 꽂아가지고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장점들을 많이 갖다 놨어요. 그런데 어쨌든 블랙매직이라는 그 회사 자체의 장단점이지만 발열이 좀 많고, 또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모든 케이블을 HDMI로만 전송한다는 거죠. 가까운 거리에서 쓸 때는 전혀 문제 없으니까. 그러니까 HDMI로다가
1번, 2번, 3번, 4번을 받고 이 HDMI 아웃으로다가 신호를 하나 보내는 거죠. 뭐 멀티뷰 하나가 따로 나가거나 그렇지도 않고 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적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디오 입력 받을 때도 마이크 1, 2 두 개 있고요. 3.5로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접점도 그렇고 불안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얘네들 프로덕션 하거나 VJ나 뭐 유튜버들이 쓰기에는 굉장히 좋겠다. 근데 이제 공연장이나 이럴 때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갖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러면 요거보다 좀 다른 개념에서 이런 그 전통의 뭐 루먼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제품은 아까랑 다르게 이렇게 뭐 PGM이 나와 있으니까 편하게 셀렉트하고 프리뷰를 미리 확인하면서 모니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장점도 있어요. 그 다음에 SDI가 있고 HDMI 셀렉트를 할 수 있는 게 여기 있죠. 그거 뭐냐면 여기에 입력이 이렇게 1번이 SDI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컨버터를 안 써도 돼요. 만약에 1번 카메라 좀 멀리 있는데 이거를 써야 된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컨버터 써야 되는데 컨버터 안 쓰고 그냥 이걸로다가 바로 보내서 카메라에 직접 받으면 아무 컨버터 없이 비용도 절약되고 레이턴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SDI가 쓰는 겁니다. 2번도 SDI가 되죠. 2번은 얘는 이제 HDMI나 HDMI 셀렉트 할 수 있는 두 가지 중 하나 골라라는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HDMI, 4번도 HDMI. 뭐 보통 이제 이쪽은 컴퓨터 소스 받는 거니까 그렇게 씁니다. 자, 아웃풋을 한번 볼까요? 아웃풋에는 멀티뷰가 아예 멀티뷰 따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큰 화면에다 놓고 전체 분할돼서 전체 화면들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아웃풋은 이렇게 프로그램 아웃이 돼가지고 1번은 SDI 방식 나갈 수 있죠. 그리고 HDMI로 나갈 수 있고 두 가지가 한 번에 나가기 때문에 장점이 있을 거예요. 뭐 만약에 얘를 연결해서 1대4 분배기 연결해가지고 가까운 데에 신호를 보낼 수도 있고, 얘는 멀리 있는 빔 프로젝터라든가 신호를 SDI로 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같은 급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내 채널 받을 수 있는 같은 급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얘는 조금 더 중계 중심으로 돼 있는 거고, 또 얘는 프로덕션 중심으로 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장점들이 많이 있고, 뭐 얘는 오디오 입력도 보면 밸런스드 오디오, 밸런스드 LR을 받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오디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밸런스가 TRS 타입으로 신호를 받을 수가 있죠. 보시면은 뭐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본 거는 이제 로고 기능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로고 기능 같은 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기능을 뭐 타이틀 같은 거 하나 넣을 수 있고 작은 자막 하나 넣을 수 있고 두 개 자막을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때그때 활용되면 되게 좋아요. 자, 그런데 얘는 있냐? 없습니다. 하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한 60%밖에 못 써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연동시키면 어마어마한 기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도 노트북으로다가 이 컨트롤러를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스위처 컴퓨터 작동할 때는 로고 파일 같이 내가 미디어 플레이라고 해서 MP라고 해서 그 화면들을 여러 가지 캡처해놨다가 그냥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기 화면 같은 거 보내거나 뭐 이럴 때 미디어 플레이를 나중에 미디어 플레이를 계속 보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또 컴퓨터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장점들이 있다. 얘는 컴퓨터 프로그램 연동했을 때 굉장히 좋은 점이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제품 중에 중계 중심 중에 그래도 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VS10 있네요. 그죠? VS10 있죠? 예, 얘네들은 정말 보기 좋죠? 예, 이렇게 입력 소스도 되게 편하게 되고요. 프리뷰도 이렇게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디스크, 그러니까 다운스트림이라고 해가지고 자막을 넣을 때 이걸 넣었다가 뺐다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조금 더 자막 중심으로 움직일 때는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있어요. 특별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이렇게 억스예요. 억스는 내가 프로그램으로 메인 출력이 나가는 것도 있지만 아니 내가 억스로다가 별도로 내가 지정할 수 있겠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억스 1번을 셀렉트하면 이렇게 소스를 몇 번 갈 거냐, 4번 갈 거냐, 1번 갈 거냐, 내가 몇 번 입력을 내가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억스 채널이 뭐냐, 뭐 음향에서 억스랑 비슷한데 보조 출력의 이런 개념일 거예요. 이건 억슈얼리 약자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장점들이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교회 같은 경우에 모니터 TV를 하나 놓지만 그거는 뭐 전체가 나가는 거고, 억스로다가 컴퓨터 화면을 따로 보내서 프롬프트 쓸 수도 있고, 성가대 지휘자 같은 경우는 자기 모니터 화면을 놓고 뭐 성가대만 보이게 하거나 피아노만 보이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때 별도의 억스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래도 좀 중형급 콘솔로 갔을 때는 이런 부분이 있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뒤 단자를 한번 볼까요? 뒤에 단자를 보면 네, 여기 보면 인풋 포트부터 볼까요? 인풋은 1, 2, 3, 4, 5, 6, 7, 8 8개의 입력이 있어요. 그렇죠? SDI 8개의 입력이 있고, 그 다음에 HDMI가 9번, 10번 돼 있죠. 10개의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스위처예요. 그리고 얘를 보내는 거는 이렇게 프로그램이 2개가 있고 억스가 4개가 있는 거예요.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HDMI로 프로그램 또 나가니까 또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멀티뷰로 그냥 쓰면 되고요. 정말 장점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오디오인, 아까는 우리가 TRS였는데 이렇게 오디오인이 뉴트릭, 되게 좋은 뭐 커넥터 중에 제일 좋은 커넥터라고 하는데 뉴트릭 커넥터가 입력이 2개가 있으니까 되게 마음이 편하죠. 뭐 TRS보다 훨씬 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 오디오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것 기능도 있죠. 병렬로 연결됐을 거예요. 이 신호가 뚜루돼 가지고 병렬로 넘어가는 건데, 이렇게 해서 스트리밍을 보내거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뭐 이 VS4보다는 훨씬 더 확장된 개념이죠. 이게 뭐 100만 원대라고 하면 얘는 400만 원대 정도 되니까 몇 배가 비싸지만 그래도 그런 기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콘솔을 정할 때 내가 뭘 정할 것이냐, 내가 써야 될 공간이 카메라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SDI인지 HDMI인지, 이게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이제 이야기는, 진짜 이야기는 이렇게 PTZ 카메라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국내에서 현재 뭐 판매가 되고 있는 그 카메라들 한번 가져와 봤어요. 뭐 각자 가격대가 뭐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서, 요거는 STT라는 제품이고, 요거는 HD라는 제품이고, 요거는 펄라는 제품이고, 또 한 가지 얼마 전에 가져온 거라서 제가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자, 볼까요? 자, 박스를 열면 박스 안에 이렇게 유로블록 커넥터가 있죠. 유로블록 커넥터가 있고, 매뉴얼이 있어요. 그리고 아답터가 이렇게 있죠. 보통 아답터들은 12V 정도 쓰더라고요. 그리고 컨트롤할 때 뭐 필요할 수 있는 것들이고, 리모트 컨트롤러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브라켓, 천장에 매달 때 쓰는 브라켓이겠네요. 이거는 천장에 매달아서 쓰는 브라켓이에요. 자, 그리고 본체가 나오겠죠. 이제 그러면 자, 이렇게 본체가 나오죠. 예, 본체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물론 렌즈를 보호하기 위해서 커버가 있고요. 이렇게 렌즈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한번 가지고서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저도 사실은 궁금해요. 뭐가 얼마나 더 좋고 뭐가 얼마나 더 부족한지를 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도 한 1000만 원짜리 뭐 소니 PTZ 카메라 뭐 써보고 파나소닉 써보고 해봤는데 다 장점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또 이건 가성비 좋다고 하는 제품들이니까 이 친구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질도 한번 비교해보고, 또 이거에 대해서 또 한번 장점들, 단점들 한번 비교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제품 좋고 어떤 제품 안 좋을 수 있는데 뭐 특정 제품을 뭐 비하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참고로 그냥 우리가 궁금한 부분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제 하나씩 연결해 볼까요? 저들을. 첫 번째는 전기를 넣어주시고 이렇게 아답터를 연합니다. 아답터는 뭐냐, 이거는 교류 전기죠. 교류 전기, 이게 그 220 전기가 온 거를 여기서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DC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트랜스퍼하는 기기예요. 얘를 보니까 한번 가까이 볼까요? 뭐라고 써있냐면 110이나 240을 아무 데나 꽂아 상관없다. 그리고 이게 뭐냐, 가운데가
플러스, 밖에가 마이너스란 거예요. 다시 보려면 여기에 가운데 동축점은 플러스가 되는 거고 바깥에는 마이너스는 거죠. 이게 반대로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럼 반대로 된 거를 꽂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장 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건 몰라도 이 안에 플러스가 어떤 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꼭 보고 결정하셔야 돼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전반적으로 이제 그 영상 기기들은 다 교류 말고 직류 전기를 12V 쓰더라고요. 자, 그래서 얘를 쓰면 다시 한번 보면 이제 110에서 220 아무거나 꽂아도 상관없는 거고, 얘가 50Hz 쓰나 60Hz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일본 같은 데 가면 50Hz도 있고 60Hz도 있거든요. 중국은 또 50Hz 쓰는데 우리나라는 60Hz 쓰고, 근데 얘는 다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5A가 최대 쓸 수 있다. 1.5A를 쓸 수 있다는 거고요. 얘는 아웃풋 출력은 12V 쓸 수 있다. 이게 직류죠, 직류. 예. 그리고 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뭐 나머지 뭐 기본적인 안전 표기들이고요. 이렇게 해서 스위칭 어댑터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이제 전기를 인가하는 거죠. 기기를 연결할 때 지금 뭘 연결해야 될까요? 여기에 그 전기를 줘야 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컨트롤 신호를 줘야 되고, 또 이 신호에 영상 신호 출력을 줘야겠죠. 그러면 뭘 먼저 할까요? 제일 먼저는 위치를 잡는 거죠. 위치를 잡고, 그 다음에 전기를 먼저 끝냅니다. 전기를. 그러면 이거야 뭐 사실 용량이 얼마 안 되니까, 하지만 만약에 앰프라든가 쓰게 되면 전체 용량이 먼저 계산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차단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기 먼저 다 끝냅니다. 그래서 전기 보시면은 어댑터에다가 바깥쪽을 마이너스로 해라, 이거를 가운데 플러스, 바깥쪽 마이너스 하라고 한 거예요. 그대로 꽂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살아나죠.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전기들을 다 인가해 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우리 친구들, 우리 가장 효자들, 가성비 좋은 그 PTZ 카메라 한 4종을 펼쳐봤습니다. 다 비슷해요.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하지만 뭐 그래도 조금 더 우열을 가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연결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뒤 단자들 한번 볼까요? 뒤쪽에 전기를 꽂고 랜선을 꽂아가지고 HDMI 출력이나 시리즈 SDI 출력이나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쓰라, 이런 거고요. 그리고 컨트롤은 이렇게 뭐 유로블럭이나 RS232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얘도 똑같이 그 전기 들어가고 이렇게 HDMI나 SDI 출력이 되고, 랜선 꽂아가지고 직접 컨트롤 해가지고 뭐 스트리밍도 가능하고, RS232 중에 RS232나 이걸 할 수 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DVI 출력이네, 그쵸? 얘만 SDI냐 DVI냐. 근데 DVI가 뭐지? 뭐 대단한 건가?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이런 젠더 하나 갖다가 DVI 단자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연결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전기 연결했으니까 리모트 컨트롤 갖다가 사실 얘네들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 멀티뷰 아웃을 꽂고, 그렇죠? 1번 카메라 소스를, 그래서 1번이 안 되니까 2번에 꽂을게요. 그 다음에 1번은 무조건 SDI만 되니까 SDI 케이블 쓸게요. SDI 입력 신호 받고, 이번에 꽂았습니다. 그죠? 자, 지금 1번, 2번이 나왔죠? 1번, 2번이 안 나왔네? 그럼 내가 2번 셀렉트 했는데 2번은 SDI랑 HDMI죠. 그러면 2번 놓고 HDMI 바꾸니까 나오죠? 예. 자, 이 셀렉트 선택만 하면 됩니다. 여기 SDI냐, HDMI냐, SDI냐. 입력 준 신호만 셀렉트하면 분명히 나올 거예요. HDMI 나오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 카메라 넣고, 이건 뭐지? 파워인가요? 그쵸, 파워죠? 소리 넣고 3번에 꽂았어요. 그러면 3번이 나와야겠죠?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 4번 HDMI 신호에 넣다가 신호를 꽂을게요. 꽂았어요.
그러면 4번에 나왔죠? 이렇게 이제 우리는 1, 2, 3, 4 화면의 전반적인 것들 볼 수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얘네들을 이제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렇게 리모트 컨트롤러 갖다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이거는 요거니까 요거를 가지고서 지금 이게 2번이니까 제가 화면을 2번 할게요. 네. 자, 지금 2번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보이죠? 2번이 같이 보이죠? 자, 이제 얘를 한번 올려서 좀 줌을 좀 빼고 빼서 그렇죠? 이렇게 글씨를 봅니다. 한번 사람을 비춰볼까요? 사람을 한번 비춰볼까요? 자, 가볼까요? 사람은 없지만 사람 비슷한 걸 한번 잡아볼게요. 쭉 제가 어디더라? 체코 갔을 때 기념으로 사온 인형이에요. 이 정도 나오죠? 1번 카메라. 1번 카메라를 다시 보면 1번 카메라가 이거였죠? 얘도 그러면 움직이죠? 예. 자, 또 조명이 되죠? 이게 비슷한가요? 이제 좀 더 줌을 들어가서 필팅을 하겠죠. 네, 이게 1번 카메라 STT 3번으로 볼까요? 3번이 퍼였죠. 퍼도 그러면 확인을 합니다. 지금 맞죠? 네. 비슷한가요 이제? 네, 중간부로 들어갔다가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1번 2번 3번 했고요. 4번 이제 배가 나오네. 네, 자 4번 한번 해볼까요? 이제 4번이 리모컨 먹으니까 4번을 넣고 4번을 카메라도 컬러에서 화이트 밸런스 오토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이제 나올게요. 자, 이제 제가 한번 볼까요? 저도 볼게요, 같이. 자, 이렇게 해서 카메라 1번, 2번, 3번, 4번을 저기에 있는 그 우리 인형을 한번 찍어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1번이 지금 프로그램 나가고 있고요. 1번이 요 STT 거고요. 2번이 요 HD 거고, 3번이 4번이 SA 컨트롤러. 예, SA 컨트롤러. 이렇게 해서 그 컨트롤러가 다 나와 있죠. 자, 이쪽은 블랙 놔두고, 예. 자, 다시 한번 볼까요? 1번, 2번, 3번, 4번. 너무 빨리 지나갔나요? 네, 자, 느낌이 컨트롤링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그런데 이제 화질의 질감이나 또 화이트 밸런스 맞추고 또 색감을 동경에 교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요 네 가지를 가지고서 카메라들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한 번에 동시에 놓고 비교할 일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는 겁니다. 자, 이런 화질을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일단 프리뷰로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프리뷰 1번이 뭐 이게 떡지는지 안 지는지 또 해상도가 어떤지 보시면 될 거예요. 2번은 좀 어둡죠? 어두운데 샤프니스는 더 좋은 것 같아요. 3번은 펄한 거고요. 또 밝은 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소니 계열 느낌 나고 그러네 보니까. 이거는 약간 파나소닉 느낌 나고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4번 요거는
이제 빨간 느낌 나죠? 그래서 이거 SA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4개의 PTZ 카메라 한번 오늘은 테스트 해봤습니다.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도 그냥 유저 입장에서 요 4가지를 비교해보고 또 스위처도 한번 어떤 기능인지 한번 보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컨트롤러를 좀 준비해 왔는데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걸로 가능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줌인 뭐 펜 틸트 다 되고 펑션 기능으로 4가지 기능을 해서 내가 그 기능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요렇게 목사님이 뭐 이렇게 움직이거나 그럴 때 같이 따라가거나 이렇게 줌인 뭐 패닝 틸팅 하는 것들은 이렇게 줌바를 따라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꼭 쓰면 좋겠다. 또 카메라가 여러 대 쓰잖아요. 보통 메인 카메라, 사이드 카메라, 뭐 부감 카메라 있어도 뭐 2번, 3번 카메라에 따로 쓸 수 있지만 메인 카메라는 뭐 컨트롤링 잘 되는 거 하나를 놔두고 컨트롤 2개 쓸 수도 있고 하나를 갖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실수 많이 해요. 사실 1번 카메라 놓은 다음에 2번 카메라라고 생각하는데 1번 카메라 했어. 화면 날라가.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꼭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컨트롤러 하나 더 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다음 시간에 컨트롤러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